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갑작스러운 캐나다의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양시장 조정을 받으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떠한 종목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인데요. 살펴보시면 우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 양상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는 0.14%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종가는 79,900원에 형성해냈고요. SK하이닉스는 1.57%로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1.57% 오른 109,700원에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엇갈리는 주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강했던 흐름에 비해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낸드 시장에서 이 가격의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한국의 주요 낸드 제조사들이 지난달에 큰 폭으로 생산량을 줄인 바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가격이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짚어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2분기 말부터 이 메모리 업계의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하반기에는 공급자 주도 업턴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처럼 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국가 사이에서 반도체 전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타격이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코멘트는 여전히 좋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투톱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5월부터는 가파른 오름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제도 8.57%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22만 8천 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전거래일 수요일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어제 시장에서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짚어드릴게요.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와 현대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현대차와 친환경차 구동 모터코와 25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납품하는 구동 모터코어는 현대차가 양산할 차세대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개장 직후에는 이 주가가 로켓처럼 급등을 했고요. 오전에는 39,550원에 고점을 터치해내기도 했습니다. 마감가 살펴보시면 16.04% 급등하면서 38,700원에 형성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은 몽골 그리고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는데요. 주가 보시면 9.2% 오른 57,0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몽골의 리튬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현지 광산회사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기존의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을 위해 몽골의 광물 탐사 및 채굴 업체인 몰라의 주식 6,680주를 523억 3,200만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자기 자본의 42.9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주식 취득 이후의 지분율은 40.05%가 될 예정이고요. 취득 예정일은 내달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가 0.6% 하락한 65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전강 후약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는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를 하면서 오전장에서는 68만 9천 원까지 터치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냈고요. 65만 8천 원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93% 조정받은 26만 7,500원의 마감가를 형성해냈는데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을 했지만 특징이 되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 신소재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7.96%로 8%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3,390원의 종가를 형성해낸 가운데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3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마녀공장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첫날 따상에 성공했는데요. 훈풍의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 생산인 ODM 업체들까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녀공장은 시초가였던 32,000원보다 30% 올라선 41,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장한 한 이후에 증권가에서도 좋은 코멘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마녀공장의 중장기 실적 성장은 해외 매출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최대 해외 매출처인 일본에서의 신규 오프라인 입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중국은 작년 8월 현지 유통사와의 총괄 계약 체결로 인해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녀공장의 효과에 화장품 ODM 업체들까지도 일제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도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이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사료 관련 종목들 그리고 곡물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는데 그중에서 미래생명자원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집중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8.79% 오른 7,8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팜스토리, 또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 어떠한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어제는 네. 관망세도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짙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어떤 특징주를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클래시스를 좀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게 한 4월 달 이후부터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3, 4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를 지금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도 이제 잘 나왔었고, 이제 기존에 이제 2014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링크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게 미용기기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혁신이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재까지 한 3,100대까지 이제 물량이 일단 팔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도 있겠고, 실제로 대형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한 80에서 90%까지 이제 입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슈링크 유니버스가 실제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거의 한 1,100대까지 팔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슈링크가 7년간 이제 3,100대가 걸렸는데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1,100대 넘게가 1년 만에 팔렸다. 그만큼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슈링크 한 대가 2,7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일반 개인이 가질 수가 없고 병원에서만 일단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전율이 발휘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비가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안착이 됐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는 결국 소모품의 판매 비중이 계속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미 시장에 인프라는 장비가 깔려 있고, 이제 장비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번 1분기 실적에 좀 그 모습이 드러났었던 거고,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회전율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2026년부터는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이 50%, 브라질이 25%, 그 나머지 국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내를 넘어서 이제 저 해외로 시장을 넓혀가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겠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년 뒤에 이제 미국이랑 3년 뒤죠. 3년 뒤에 미국이랑 중국이지만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시장을 이제 새롭게 또 진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클래시스에 대한 이런 이제 수급 특징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지금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지금 전일장에서는 미용기기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슈링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래시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 하잉크코리아, KEC, 한국전자홀딩스, 슈어소프트테크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서는 한국정보통신과 하잉크코리아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가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도 이로운까지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KEC 시간의 거래에서 9.98%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KEC는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력 반도체 전문 생산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는데요. 그 소식에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KEC 9.98% 오르며 2,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슈어소프트테크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승 재료가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일장에 신규 상장한 마녀 공장이 일명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관련 종목 6.76% 상승하면서 1,8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애플페이 관련된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현대카드로부터 시작된 이 애플페이가 이제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그리고 우리카드까지 3대 금융지주로 그 파트너사를 넓혀가기로 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국내 메이저 카드사들이 모두 애플페이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모두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정보통신과 하잉크코리아는 10% 꽉 채워냈고 한국전자홀딩스도 9.96% 상승하면서 1,226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메타랩스, DYP, NF, 소마젠, 메디톡스, DR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메타렉스는 6월 7일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서 하지성 화장품 사업 부분 대표를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탈모 관련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본장에서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상한가가 풀려버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메타랩스 3.50% 빠지면서 3,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DR텍은 장마감 이후에 10억 규모의 전환산채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1.9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환가액은 1,430원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약 70만 주 된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어제 시간에서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한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EM플러스가 어제 시간 내에서 이제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일단 139억에 대한 2차 전지 생산 설비 증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 회사가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이제 소방차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핀 관련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의 시장에서 계속 이제 뉴스나 이런 공시들이 자세히 나왔는데,
3월 달쯤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이제 드라이 전극 기술을 개발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하게 좀 올라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식 공정에서도 이제 드라이 전극 개발을 좀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지난달에 열렸었던 또 배터리쇼 유럽에서도 실제로 이제 사우디나 이제 관련된 중국 배터리사들에 대한 관심이나 미팅들이 이제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벤더를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침투율이 한 5% 이상 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생산 체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제 뭐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아직 실정에 대한 아직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생산사비나 그리고 향후에 미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벤더까지 등록이 됐고 만약 실제로 수주를 받게 됐다 그러게 되면 이제 충분히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를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마 이와 관련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언제 이제 실제적으로 숫자가 찍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EM플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둘씩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시간의 특징주에서도 오늘 아마 장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EM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전까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EM플러스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이번 주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FOMC 그리고 ECB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